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11월 16일입니다. 자, 토요일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HLB, 한 주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보면, 기관들, 이렇게,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인 모습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처음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기관과 외인은 매도를 좀 하고, 기관은 뭐 외인보다 매도량은 많진 않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 매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지금 금융투자, 자,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금융투자는 좀 단타 물량으로 봐도 된다. 그리고 투신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오히려 뭐 HLB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투신 쪽을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금융투자는 될 수 있으면 좀 단타 물량이 좀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좀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시고 또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날 한 번에 들어왔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에서는 자,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매매도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부여칩니다. 그래서 홀딩, 또 이게 스윙으로 장기적으로 물론 보는 외인과 기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보시면 11일이 여기 아닙니까? 외인이 자, 여기 이 자리에서 매도, 여기에서 다시 매수, 그쵸?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 과연 이게 몇 프로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사고 팔고, 그러니까 팔고죠. 먼저 팔았죠. 팔고 사고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 내외에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HLB 차트로만 봤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왔다 갔다 여기가 지금 제가 10%라고 하지 않습니까? 10%가 되게 작아 보여요. 아주 작게, 파동이 작게 보입니다. 이것도 차트에 어떻게 보면 눈 속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속임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상승을 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이거 상승을 이만큼 했을 때에 여기에서는 야, 요거 빠진 거 뭐 별거 아니다 라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빠진 게 아니다. 하지만 계좌를 봤을 때는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가 수십 프로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 수십 프로 또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은 됩니다. 일단 그 계좌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버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거 빠진 거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라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HLB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재료만 믿고, 이 기업과 회사에 대한 믿음만 갖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뭐 대응이 잘 된다 하면, 뭐 대응 필요 없이 그 재료만 갖고 간다고 하시면 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주식이 모든 게 자, 그러한 부분만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뭐 좋다 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흔들림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외인이든 기관이든 지금 단타를 칠 수 있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지금 횡보도 횡보이지만 이 주가의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방향성을 잡는 위치입니다. 그것을 제가 5분봉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죠? 자, 30분봉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5분봉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자,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파동이 그렇게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큰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 50에서 100만 원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파동이 별거 아니죠. 근데 제가 일봉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여기에서 이만큼 빠진 게 10%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 10%가 다가 아니라 10%에서 3%에서 5%만 챙겨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금액, 거래 금액만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에서 단타에 대한 물량이 뭐 계속 생길 수 있고, 단타를 계속 하는 주체 또 물량이 계속 터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만 제대로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수급이 몰리는데, 여기에서 수급이 몰리는 부분이 개인이냐 외인이냐 기관이냐, 그것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올라간다. 이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당연히 개인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겠죠. 그런 모습이 과연 좋게 보여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모습을 본다 하면 일단은 저항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에서 어떻게, 그쵸, 일단 뚫어줬다는 거죠. 돌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뚫어줘야 되는 자리가 뭐죠? 그렇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격대,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과 그 다음에 이 21선에 대한 돌파가 중요하죠. 21선, 이 이평선 라인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이제 5분봉과 30분봉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방향성에 있어서도 보면, 자, 이렇게 횡보, 그 다음에 거래량 다 확인하고, 방향성이 어떻게 하방으로 밀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대를, 자, 여기를 잘 유지를 해주고 최저점을 찍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횡보를 하던 뭐 횡보 이후에 살짝 눌리던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횡보 이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횡보가 아니라 바로 올라가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이게 지금 30분봉 또는 자 5분봉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자, 일단은 방향성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턴하는, 그쵸? 우상향으로 턴하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봉상에서도 일단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서 횡보, 하락, 상승, 하락, 횡보, 이렇게, 그쵸? 이 패턴이죠.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여기를 이제 항상 뭐든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거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바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봉에서도 지금 패턴을 보십시오. 제가 30분봉, 5분봉에서 횡보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면서 우상향으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턴해준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갔다가 밀리죠. 밀리면서 다시 끌어올리는데 이건 당연히 여기 이제 저항자리였고요. 이미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걸 돌파한다 그러면 충분히 최고가를 뚫겠죠. 최고가를 뚫으면 어떻게? 이때는 정말 30만 원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뚫어주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수급이 자 누가 개인이 도와줘야 된다. 근데 개인이 과연 얼마나 자금이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을 털고 간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식에 있어서.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HLB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털면 안 돼요. 개인을 안고선 가줘야 되는데 과연 외인이든 기관이든 세력이든 이 큰손이든 이 개인의 물량을 같이 안고 갈 거냐,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의 분석이 있어서 수급적인 거래량, 단순히 지금 개인이 많이 있구나,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이 많이 있구나,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될 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느냐, 이것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시켜드리고 대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충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확인해 주시면 모양 상태, 자 이 차트, 이거는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턴을 돌려줄 수 있는 모양은 분명히 나오는구나. 거래량도 아주 적당하게 좀 터져서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될 내용은 이 21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선 터치를 하는 순간과 만약에 돌파와 저항을 받는 이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게 꼭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면 글쎄요, 저는 확실하게 지금보다는 확실한 상승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차피 이 종목은 나는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밑에서 잡으시라고. 그렇죠?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어차피 잡으실 분들은 매일매일 지금 이 맥점, 그러니까 이 HLB에 대해서 언제 잡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잡으실 거면 밑에서 잡아라 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예 밑에서 또는 아예 위에서 잡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 변동성, 저는 가격은 딱히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뭐 최고가든 최고가 근처든 뚫을 것 같을 때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 못 뚫으면 바로 손절 치면 되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횡보 구간에서는 어떻게 여기는 방향성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난 잡겠다, 올라갈 것 같아서 잡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손절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종목은 손절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매수는 하실 것이고 어차피 또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밑에서 잡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 방법대로 저는 매수를 한다고 하면 확실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간다. 이제 저 같으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또는 밑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밑에서 잡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자리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자 여기에서 이런 건 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 영상, 그러니까 HLB가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건 있어요. 아니 봤을 때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저항을 받더라도 요만큼의 수익을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또한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단타를 치는 사람이라든지 저처럼 대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중장기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잡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고 올라왔을 때 자, 또 얘기하게 제가 매수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를 뚫으면 잡으면 된다. 저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뚫고 안착하고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 가격만 딱 뚫으면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느 자리만 뚫으면 간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살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뚫으면 그냥 가는구나. 매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라는, 그러니까 제 설명이 애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그거죠. 이게 애매한 게 아니라 주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매수할 때 그 당시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먹잇감? 이거요. 분봉. 분봉에서 지금 보면 올라갈 듯 하다가 여기서 밀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올라갈 듯해서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지니까 손절. 매수 위에서 하고 손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이 주식이라는 게 여기에서 애매하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올라가는 것을 봐야지. 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해야지. 자, 여기에서 여기 올라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자, 일단은 여기는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는 것을 봐야지. 여기에서 밀리면 어떻게? 손절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설명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HLB도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50만 원, 100만 원 간다.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 다 여기 매수하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로 가나요? 안 가요. 주식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가면 여기처럼 이렇게 가주면 괜찮은 거고 여기에서 못 가면 밀리는 거고 이런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믿음입니다. 이게 뭐 50만 원, 100만 원 간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도움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한 모습 여기에서 이것만 보셨던 분들, 여기에서 이것만 보셨던 분들 여기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을.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랑 지금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봐라.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순식간에 수십 프로 올랐어. 여기 똑같아. 자, 못 간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 거래량과 이 첫 출발과 여기에 이 부분의 두 번째 출발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아예 여기서 완전히 다 뚫고 올라가는 수십 프로를 뒤늦게 잡는 거죠. 여기에서 잡는 분들보다 뒤늦게 잡아서 가는 거지만 확인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밀리면 어떻게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그 판단이 훨씬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수하고 또 이 지금 혹시라도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중기, 장기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대응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만 단기로 심리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한번 더 제가 또 분석을 따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